자, 축에서 앞 시간에 요거 하다 요렇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죠. 자, 이거를 또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보면은 R이 두 군데 표시돼 있죠. 그죠? 요거 R 값이 반지름 값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표시할 방법이 없을까? 요거에 대한 요령이에요. 자, 저는 이거를 하나 지워 버릴게요. 요거를 하나 지워 버릴게요. 잘 보세요. 이레이저 명령으로 얘를 지웠어요. 그러고 카피합니다. 얘를 이렇게 카피해요. 뭐 지시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카피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카피해 놓은 요거의 화살표 끝점 보이죠? 요 끝점을 클릭해 가지고 내가 R 적용해야 될 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싶어요. 아이고야 힘들다. 갖다 놓기 겁나 힘들죠. 그죠? 요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요거는 힘들어요. 두 번째 방법, 큐리더로 지시선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자, 큐리더를 이용해서 지시선을 추가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점 하나 잡고 두 번째 점 여기 잡고 문자 넣는 거 할 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요 점을 여기에다가 오스냅 끝점으로 딱 붙여버립니다. 보여드릴게요. 큐리더 설정 봐가지고 뭐 주석 뭐 이건 다 돼 있네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여기 호의 중간점에 딱 맞춰놔요.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어요. 아, 쌤 여기다 찍으면 되잖아요. 문자 넣는 것 때문에 이게 꼬일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바깥쪽에다가 두 번째 점을 찍은 거예요. 자, 요래놓고 엔터. 문자 넣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거 빠져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는 지시선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끝점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나요? 자, 첫 번째 거는 좀 되게 불편하죠? 두 번째 이야기한 큐리더 지시선만 이거 뽑아 가지고 하는 거 편하죠? 자, 요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 리더라는 M-리더, 멀티리더라는 기능이 사실 또 있긴 해요. 멀티리더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 지시선을 추가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기는 해요. 네, 요거는 뭐 더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큐리더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세도 요거 마저 이제 보충해서 조금 더 요령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치수를 이제 슬슬 넣어 보도록 할 텐데 본체와 달리 축은 길이 방향으로 긴 형상이에요. 여기서 작은 치수라고 할 만한 거는 어떤 거예요? 홈, 원뿔 홈 자리, 키홈 자리, 그리고 OLC 부착 관계. 근데 이건 이미 했죠. OLC 부착 관계는. 그죠? 그 외에 이제 바깥 치수들을 이제 슬슬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축에서는 키홈 치수들하고 주로 이제 부착 관계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치수를 넣으시기 바래요. 자, 왼쪽에 있는 키홈 자리부터 볼 텐데 얘는 규격집에서
규격집에서 평행키 홈에 대한 규격을 적용해야 되겠죠. 평행키 홈 규격으로 가서 보면은, 자, 요 그림을 다시 설명하자면, 얘는 지금 이야기하려던 자리는 20파이짜리 축이 적용되는 키움이죠. 20파이가 적용되는 거는, 그렇죠, 17초가 22 이하, 여기 범위에 20파이가 들어가죠. 2D 보는 겁니다. 2D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할 거예요. 장공, 긴 구멍에 치수 기입 방식대로 치수를 기입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B라고 요것이 설명이 돼 있는데, 요 치수는 B라고 설명이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보이죠? 규격에 나와 있는 이 범례대로 나는 치수를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에서 적용할 B의 값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 그림 보면 B1이라고 되어 있죠. 요쪽이 축이죠. 요쪽이 보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축 쪽에 B1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반장님, 이때 B1에 대해서 허용차를 기입해야 되는데, B1에 대해서 허용차를 기입해야 되는데, 이때 활동형에서 B1의 허용차를 봐야 될까요? 보통형에서 B1의 허용차를 봐야 될까요? 에? 보통. 자신 있게 박수. 이게 왜 보통형이라고 그랬어요? 요 자리를 딱 보면은, 요 자리를 20파이 축이 적용되는 요 자리를 보면,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컴퓨터가 갑자기 느리네. 요게 키가 꽂힌 그림이죠? 꽂혔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키가 여기 꽂힌 상태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형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 와우.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얘로 와가지고 6이라는 B의 값을 찾았다면은 활동형은 아니고 보통형으로 봐가지고 B1에 대한 허용차 얘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D 도면에다가 기입할 때 5 허용차를 N9 요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T1이라는 값이 축에, 요게 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요 그림이 축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키움을 꽂을 수 있게 파고 들어가는 값을 T1이라고 한다 했네요. 그러면 T1의 값은 3.5로 돼 있죠. 3.5, 요 값이 3.5. 그래 놓고 T1, T2의 허용차, T1과 T2의 허용차가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요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하, 요 뒤에다가 요렇게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요거를 기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반장님 이해됐어요? 선씨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우리가 핸드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 L 값에다가 허용차를 기입한 거 범례를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핸드북은 없어요. 즉 여기가 아마 이 L 값이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아마 19인가 19였나? 19 맞죠? 네. 19였다고 보면은 여기에도 허용차를 기입하게 범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핸드북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T1, T2의 허용차를 차용해서 써도 돼요. 비슷한 값이에요. 핸드북에는 아마 이게 그 플러스 0.2 아래 치수 허용차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요 값을 차용해서 써도 돼요. L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키 홈에다가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그 뭡니까? dim linear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6 넣을 수 있겠죠? 요 뒤에 m 엔터 해 가지고 뒤에 쓸 값이 뭡니까? 그렇죠. N9가 허용차가 이렇게 끼워 맞춤 허용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1에 대한 값을 넣어야 되죠. 역시 dim linear 해가지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T1의 값이죠. T1의 값도 역시 M 엔터 해가지고 요렇게 뒤로 가서 문자 높이를 여러분은 3.5일 테니까 3.5의 절반인 2로 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택 치수를 넣을 수 있게끔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요래 놓고 얘를 블록으로 잡아서 스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요거 또 쓸 거 아니에요. 요 치수공차 이거 치수공차로 표시한 거 요거 또 쓸 거 아니에요. 요렇게 입력된 걸 클릭하고 컨트롤 C 해 놓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dim linear 할 때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로 하고요.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가 이쪽으로 돼 가지고 다른 치수들하고 뭐 교차가 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떤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중간점에서 찍어 가지고 이렇게 퍼펜큘라 해 가지고 요 가운데에다가 얘를 요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요령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허용차를 넣었는데 dim linear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3이었구나. 23이라는 거 요거 넣을 때 허용차를 또 넣어 차는 거였죠. 엔드 글쎄 눌러가지고 뒤로 보내놓고 컨트롤 V. 스택 치수도 복사가 되네요. 그죠? 복사가 돼요. 요렇게 두루두루 활용하기 바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참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기능 만들어준 게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세상은 컨트롤 C와 컨트롤 V가 지배한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됐나요?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렇죠. 괄호 열고 R 요거 쓰는 거. 우리는 공산당. 자, 그래서 얘를
딤 라디우스 해가지고 얘를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호에 대한 반지름 치수를 표시하는데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요거 지우고 괄호 열고 대문자 괄호 닫고. 자, 요렇게 하면은 어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여기에 설명돼 있는 대로 범례 표시된 대로 우리가 기입을 다 했네요. 요거도 다 했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서도 T1도 넣었고 뭐 이렇게도 넣었고 다 했네요. 그죠? 네. 23이 아니요. 요거는 L이에요. 길이. 예, 예. 저게 예시에서 그뭐 어떤 특정 값을 넣어주고 그냥 예시로 이렇게 알로 해놓고 실제 시험에서는 알값을 그대로 넣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시험에서 나는 요렇게 하자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요. 그죠? 이게 긴 구멍에 대해서 그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이 실기실무이론서 몇 페이지였는지 기억은 또 안 나는데 요렇게 기입하는 방식이 있었고, 이 장공에 대해서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이렇게 L 표시하고 요거 반지름 표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R3이었죠. R3 요렇게 표시하고 또 그랬을 때 요렇게였나? 여기에 가상선 요렇게 추가해 놓고 뭡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방식들 중에 하나를 차용해서 내가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기입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여기 B 값이 요렇게 4분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지름이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지름 값을 표시해 놓고 이게 정확하게 4분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R이다. 요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한 이유가 여기가 딱 4분점에서 이렇게 와서 만들어진 지름 값인데 요거만 놔두면 사람들이 또 이게 맞냐 따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방식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식은 평행키 홈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요런 범례로 해달라 요렇게 해놨으니까 두 번째로 난 요 범례를 최대한 충족시켜서 기입하자라는 거였고요. 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입할 때는 요 범례하고 여기 것들 기준으로 많이 기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키움 자리는 이렇게 넣었죠.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어요. 키움에서 뭐가 또 빠졌을까요? 위치. 그렇죠. 크기에 대한 치수는 우리가 다 설명해 놨어요. 그죠? 근데 이 키움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가서 이제 키움이 뚫리는지 그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팔이죠. 이게 위치에 대한 치수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으로 해가지고 한 세트가 마무리됐죠. 키움에 대한 건 다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요쪽으로 갑시다. 요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원프롬 쪽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또 작은 치수가 하나가 더 보입니다. 어디에 또 작은 치수가 있나요? 필렛. 뭐에 대한 필렛이었어요? 여기 필렛 찾아주셨는데 하나 더. 요 필렛이 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최승영 씨하고 신영 씨하고 합작으로 맞췄어요. 박수. 자, 요거는 베어링이 축에 닿을 때 이 코너를 베어링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 틈새가 생겨서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어링에서 적용된 이 필렛 값을 표시해 준다는 거였죠. 요게 R0.6이었나요? 그러면 요거 하나 넣었고요. 요걸 잘 빼먹어요. 만일에 이게 필렛이 1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베어링의 코너 R 0.6까지만 베어링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더 가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코너 R 값을 주의해서 꼭 넣어주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거는 뭡니까? 이 원프롬이죠. 원프롬. 이 원프롬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넣어야 되죠. 자, 지름 치수를 넣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4로 넣어야 되나요? 앞에 뭐 들어가야 돼요? 파이. 그렇죠. 파이 4로 이 원프롬에 대해서 넣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있죠. 4파이만 알면 원프롬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면요, 각도. 그래요. 손 아파서 좀 쉴게요, 신영씨. 아, 대답이 없네. dim 앵귤러 해가지고 각도 치수를 이렇게 90도 넣어야겠죠? 그죠? 자, 요거 넣으면은 요거로 끝나나요 또? 예, 네, 뭘까요? 위치. 그래요. 요거는 박수 쳐줄게요. 박수. 이 원프롬을 가공할 때 센터에서부터 축의 끝단에서 얼마 위치 떨어져 있다, 이거 반드시 넣어 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90도 이거하고 얘하고 교차가 되고 있죠. 교차가 되고 있는데 27의 치수 보조선이 잘려서 나가면 좋겠죠. 이때 쓰는 명령어가 뭐라고 했어요? dim 브레이크. 그렇죠. dim 브레이크 할 때 뭐를 먼저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잘려질 치수 27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각도 치수를 선택하면 잘려지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이 축에다가 키 홈을 낸 거, 요것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요거 이야기하죠. 자, 얘는 규격에서 봤을 때 얘도 보통형으로 보고, 요거는 저쪽에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얘는 이쪽으로 빼는 게 좋겠네요. 5N9가 되겠죠? 5N9. 자,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L 값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찍어가지고 위쪽으로 빼는 게 나을까 싶네요. 여기로 이렇게 빼놓고 얘는 허용차를 또 넣어주는데 컨트롤 V, 아까 썼던 거 요거 컨트롤 V 해서 활용할 수 있죠. 요렇게 하나 넣어놓고 또 이거를 반지름 표시 가기 위해서 dim 라디우스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요거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죠. 이게 왜 이게 선택이 안 될까요? 그렇죠. 솔리드웍스에서 넘어와 가지고 얘가 뭐로 된 거예요? 그렇죠. 스플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스플라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를 이렇게 지웠다가 아크 명령을 써서 그리거나 서클 그려놓거나 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크가 한 방에 끝나니까 아크로 갈게요. A 엔터 해가지고 시작점을 여기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옵션을 가야죠. 끝점으로 바꿔야겠죠. 요거는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끝점 옵션 요거 선택하고, 자 끝점으로 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션이 또 나눠지죠. 각도와 방향, 반지름. 뭐 반지름은 알고는 있지만 2점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 입력하기도 잘 까물까물 하시면은 그냥 각도로 가면 되죠. 각도는 몇 도예요? 180도죠. 요거 넣을 때 미리 보기 할 때 보세요. 각도를 넣기 전에 미리 보기를 커서를 움직여서 보시라고 그랬죠. 요렇게 해놓고 넣으면 말짱 꽝이에요. 미리 보기에 요렇게 돼야 들어가겠죠. 요래 놓고 180도. 그럼 매치 프로퍼티 한 번 더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dim 라디우스 다시 이제 갑시다. 자 요거 눌러 가지고 dim 라디우스 요렇게 R에 대해서 넣기 들어가 가지고 지우고 괄호 열고 대문짤 괄호 닫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됐으면 요쪽에 와가지고 단면도 우리가 요렇게 단면도를 잡은 이유가 있죠. 요 단면도를 왜 잡았다고 했어요? 요거 T1의 값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힘드니까 단면도를 하나 뽑은 거죠. T1 때문에 이거 뽑은 거죠. 그러면은 이 T1 값도 역시 dim 라디우스 dim 리니어 해가지고 여기 찍고 요렇게 3을 넣는데 엔드 글씨 눌러가지고 허용차를 여기다가 컨트롤 V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3이라는 치수가 들어갔습니다. 허용차 포함해서. 자 키움에 대한 치수는 다 넣은 건가요? 역시 신영씨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빠진 거예요? 위치. 그래요. 아 왜 자꾸 날 불러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요렇게 정렬을 좀 해놨고요. 이러면은 키홈 쪽은 치수를 다 넣은 셈이네요. 그죠? 그리고 상세도에 와서 얘는 오일시 부착한 게, 각도 치수 안 넣었구나. 각도 치수. 자, 여기 선이 짧은 거 하나 있고, 요렇게 잡아서 요거 30도 요거 마저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아까 안 했었나 봐요. 자 요렇게 하면 상세도에다가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충모대기에 관련된 거는 다 넣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보고서 자, 역시 이것도 한번 축의 기능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죠. 본체는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런 기능을 한다 이야기했어요. 축의 기능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의 기능은 뭘까요? 어떤 거를 전달한다고요? 운동을 전달한다. 그렇죠. 박수. 이 기어박스를 처음에 제가 투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벨트가 V벨트 분리에 벨트가 이렇게 감겨 있어 가지고 원동축이 원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원동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동력을 벨트 분리로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찰력, 벨트의 마찰력으로 얘가 회전력을 받겠죠. 풀리 입장에선. 그죠? 풀리의 회전 운동을 전달 받아 가지고 축은 기어에다가 회전력을 전달하는 셈이죠. 이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풀리의 동력을 회전력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회전력이니까 전달 받아서 무슨 부품인가요? 기어의 전력을 전달한다. 요것이 축의 기능이죠. 축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하나 또 다른 거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이 재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축에는 무슨 부품들이 조립이 되고 있나요? 왼쪽에서부터 이야기하면 풀리가 조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축에 그 다음에 오일실도 매달려 있죠. 또 베어링도 매달려 있죠. 기어도 매달려 있어요. 그죠? 뭐 스페이서 부품도 있지만 이와 같이 여러 요소 부품들이 하중을 받으면서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에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축에다가. 이럴 때 축 부품은 부품들이 여러 개가 하중을 받는 부품들이 연결이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속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축 부품에 여러 부품이 매달려 있으면 나중에 이 풀리 자리로 치면 풀리 자리가 이렇게 눌리는 자국이 생기거나 깎여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표면이 딱딱해야 좋아요? 표면이 연질, 물렁물렁해야 좋아요? 딱딱해야 좋아요. 그래서 조립되므로 얘는 표면 경도가 필요합니다. 표면에 경도가 필요하다. 경도라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딱딱하기죠? 그런다면은 이 경도를 높이려면은 아주 비싼 거 쓰면 되죠. 금강석이나 뭐 이런 거 막 표면 강도 다이아몬드 강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좋죠. 그렇죠. 회사 파산해요. 쫄딱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적당한 재질로 해가지고 그래요. 열 처리를 가면 되죠.
열 처리. 이때 열 처리를 해가지고 축을 전체 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축 부품은 전체 열 처리를 했을 때 이때 경도 값을 표시하는데, 자, 이거는 무슨 경도계 시험 데이터의 약자라고 이야기했나요? 앞에 H는 영어를 제가 다 잘 하진 못하지만 하드네스, 그리고 R은 로크웰, 철자가 이게 맞을 거예요. 로크웰. RC는 로크웰, 하드네스, 로크웰. 즉 요렇게 이니셜 딴 거고, 요거하고 요렇게 이니셜을 딴 거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경도계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반장님? 신영씨 3가지? 4가지죠? 반장님 몇 가지 있어요? 대답해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축의 전체 열 처리를 기입한다고 했는데, 요것은 주서의 예시에도 나와 있죠. 5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메모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현하지?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축을 볼 때 요거 정도를 먼저 기능을 확인하고, 얘의 열 처리의 필요성, 열 처리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재질과 아울러. 그랬을 때 전체 열 처리 질량 효과가 안 일어나고, 질량 효과가 뭔가요? 표면만 딱딱하고 심도로 갈수록 열 처리 효과가 덜한 거죠. 그게 질량 효과죠. 그런 면에서 열 처리에 이 질량 효과가 안 되게 조직이 균일하게 심도까지 열 처리가 잘 되는 재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크롬 몰리브덴 강. 자, 얘가 전체 열 처리에 적합한 재질, 축하면 전체 열 처리해야 되니까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전체 열 처리를 해주자. 뭐 용도에 따라서 고하중용이냐 중하중용이냐에 따라서 SM454를 쓸 때도 있고 SC 탄소 주강품으로 쓸 때도 있지만 그거 다 구분하려면 여러분 머리 터져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열 처리 그 질량 효과 없이 표준 심도까지 열 처리 효과가 들어가는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축은 다 적용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 부품에 와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끼워 맞춤 자리들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는 이 두 면은 치수를 넣을 때 이 두 면에다가 원통 면에다가 치수를 넣을 텐데, 요거는 뭐하고 끼워 맞춰지는 자리인가요? 풀리도 되지만 기어는 아니에요. 베어링이죠? 자, 다시 과제도면으로 확인해 드리면은 방금 제가 표시한 데가 요 면하고 요 면하고였어요. 이럴 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베어링과 오일실이 있을 때 베어링 쪽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는 뭐 베어링만 딱 덜렁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자,
오일실 부착관계 쪽에 가보면 오일실이 조립되는 축에는 소문자 H8로 끼워 맞춤 허용차를 쓰라 했지만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어링에 우선을 두고 베어링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넣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제껴놨군요. 자, 베어링 끼워 맞춤으로 가야 되죠.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 선희씨 축지름이 몇이에요? 6203 베어링 들어간 축인데, 그렇죠. 17파이죠. 이때 내륜이 회전하는 거였죠. 내륜이 회전한다고 했을 때 축지름에다가 적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륜이 회전할 때하고 내륜 정지일 때인데 내륜 정지는 해당 안 하니까 축지름에다가 끼워 맞춤 허용차를 적용하는데 내륜 회전하는 하중이면서 축지름이 18 이하로 봤을 때 허용차는 JS5. 그렇죠. 소문자예요. 소문자. 네. 그러면 요쪽에다가 딤 리니어 해가지고 요거 딱 찍고 요거 딱 찍고 해가지고 파이 17 하고 소문자 JS5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하나 넣어놓고, 자, 단면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얘를 좀 스트레치로 좀 늘려줄게요. 늘린다기보다 뭐 이동도 되는 겸 해서 이렇게 해놓고, 됐죠? 자, 그래 놓고 딤 리니어 또 넣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파이 퍼센트 C 파이 역시 소문자 JS5 됐나요?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왔으면은 선형치수로 요 17파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치수를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7파이 구간이 왼쪽에 거는 21 요 구간으로 가공이 되고, 오른쪽에 17파이는 이렇게 59mm로 가공이 되네요. 가공하는 범위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어하고 조립하는 자리 요거 몇 파이예요? 기어하고 조립하는 자리 그러죠. 요 보이죠? 20파이 요거는 키로 기어와 축이 조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키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들은 끼워 맞춤 중에서도 헐거원으로 봐가지고 H6이나 G6이나 뭐 요런 것들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20H6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20파이 구간도 요렇게 범위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플랜지 제일 두꺼운 플랜지 요거 27파이 요번에 우리가 쟀을 때는 27파이로 봤던 거죠. 얘는 끼워 맞춤 없는 거죠. 그냥 27파이. 그러고 요 구간의 값을 안 넣을게요. 전체 길이로 그냥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전체 길이에서 이거를 다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렇게 암산이 되게끔 전체 치수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세이브 해 두시고요.